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제374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을 걸어왔는데요. 10년의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라는 비극적 참사는 한국을 비롯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혼동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 도시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해마다 기억을 하며 추모하고 아파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요. 그 시간들이 모여 올해 10년이 됩니다. 10주기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미주 동포들도 지금 한창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이철호님, 휴스톤의 구보경님, 노스캐롤라이나의 유 작가님, 커네티켓의 박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LA의 이철호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세월호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LA4 세월이라는 단체와 내일을 여는 사람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철호라고 합니다. 각각의 단체의 대표자분들은 따로 계시는데 오늘 이 대담하고 시간이 맞지를 않아서 제가 감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휴스턴의 보경님도 소개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 만든 비 대표 구보경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5월 16일 날 저희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1주기, 10주기까지 10년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미우새 유 작가님도 소개 말씀 부탁해요. 반갑습니다. 저희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특히 3주기 때부터 국정농단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저희도 17번 이렇게 모였어요, 이쪽에서. 네. 그래서 여기 계신 김 사장님, 태바님, 이제 여기 세바스찬님 해서 다른 분들과 이렇게 계속 세월호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박 사장님도 그쪽 세사모 관련된 예, 단체. 저희도 그 2014년도 그 세월호 참사 벌어졌을 때부터 모여 있고 계속 1주기, 2주기 뭐 하고 요번에는 특별히 그 저희끼리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요번에 뉴저지에서 참빛 교회에서 준비하는 10주기 추모제에 저희가 참가해서 같이 하려고 노래 연습도 맹연습 중이고 그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LA에서는 이번 10주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걸로 아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많은 걸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가 이제 10주년이 되는 해다 보니까 좀 다른 해에 비해서는 좀 일찍 준비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고, 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4월 16일에 이제 10주기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많은 행사 중에서 4160 세월의 울림 합창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160명이 이제 세월호 관련 노래를 합창을 하는 굉장히 이제 큰 프로젝트인데요. 당일 행사장에 이제 4,160명이 이제 다 모이실 수는 없으니까, 각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처럼 해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LA에서도 이 행사에 참여하기로 이제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셔서 2월 초부터 매주 모여서 이제 합창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음원 녹음을 하고 영상 촬영을 마쳤습니다. 3월 말까지 저희가 영상을 이제 보내야 돼서 영상 네. 촬영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 LA에서는 10주기 행사를 4월 20일에 치를 예정입니다. 28명이 그 세월에 울림 합창단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월에 울림 합창단도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 나눔회의 노래패가 있는데 그 노래패에서도 음악 공연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6.15 공동실천 LA 위원회도 이제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합창단에서도 음악회를 이제 준비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10주기에 맞춰서 여러 그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안부라고 하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옴니버스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도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우리 문화 나눔의 이 판화패에서 이제 세월호 관련된 판화 전시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굉장히 다양한 그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준비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소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 뭐 벌써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이제 저희가 세월의 울림 합창 연습을 매주 만나서 했는데 그러니까 의미도 있고 또 굉장히 좋은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화음을 맞추면서 세월호와 그다음에 또 이제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해서 또 여러 단체에서 모인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생각을 공유하는 이제 그런 자리여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고요. 저는 사실 합창이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베이스 파트를 맡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그래서, 파트를 계속 네. 불러야 되는데 하다 음. 보면 어느새 테너 파트 따라가 있고 소프라노 파트 따라가 있고 사실 그런 실수를 마지막 네. 영상 촬영하는 날까지 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그래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휴스톤은 이번에 어떤 행사를 준비하시나요? 예, 저희는 그 경빈 어머니와 수연 아버지를 모시고 세월호 구조하지 않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빈 네. 어머니, 수연 아버지 강연을 해주시고 저희가 또 질문도 하고 그리고 처음 세월호 참사 때 집회에 나오셨던 소프라노 라성진 님이 노래도 불러주시기로 하셨고 네. 그렇게 저희가 좀 이 대법원 판결에 무죄 혐의를 받은 이 구조 책임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연 아버지, 음. 수연 아버지께서 거의 직장도 관두시고 4월에 참사가 터지고 7월에 수연이 동영상 보면서 그때부터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시면서 자료도 수집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조 책임 재판 이런 거 다 참석하시면서 해왔던 얘기들 그리고 그 판결이 부당하다 사참위 조사 또한 부실했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고 경빈이 어머니께서는 경빈이 같은 경우는 사망 시간이 2번이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경빈이 같은 경우에 20분이면 헬기를 탔더라면 20분이면 가서 살았을 아이를 4시간 41분이나 함정을 갈아태우면서 그렇게 해서 살았을 아이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 같아서 그 과정에 대한 그 어머니가 찾아낸 증거들과 그런 걸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하지 않았다. 예,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저희 혼자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예, 네. 뉴저지 23일 날 간담회 있고요. 예, 네. 필라델피아 24일 날 간담회 하고 휴스턴에 27일 수요일 예,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거는 8주기네요. 네, 생존자 장혜진 학생의 아버지 장동원님을 모셔서 그때 음. 저희가 8주기에 들었던 확실한 말은 그거였거든요. 구조가 아니라 예진이도 탈출을 했다. 그 어, 이야기를 예,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숨죽이면서 함께 동행하고 하시는 장동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지금 사진은 그렇군요. 저희가 네. 9주기에 예, 네. 휴스턴 벤치. 헐먼파크에 예, 네. 세월호 벤치 건립식 했던 날 예,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0주기에는 이 구조 판결이 굉장히 많이
우리 입장에서 많이 기다렸던 것이라 예, 이 마음을 좀 많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벌써 우리 전인숙님, 예, 경빈 어머니, 우리 엊그저께도 우리 잠시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출발하신다고 인천공항에서 사진 네, 보내오셨죠? 잠깐 볼까요? 네, 아유, 예, 왼쪽에 경빈 어머니 하고 음, 예, 수연 아버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부성필 감독님이실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네. 감독님도 같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음, 예, 지금 막 출발하려고 인천공항에서 네. 찍어주신 1시간도 안 된 따끈한 사진입니다. 예, 아유, 이렇게 다시 또 얼굴을 뵈니까 반가우면서도 그 말씀, 그 힘들고 아픈 얘기를 하시면서 또 얼마나 또 한번 또 무너지실까, 그 아픈 마음일까, 그게 생각이 되니까 또 가슴이 아프네요. 자, 잘 들었습니다. 행사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좀 없었나요? 저희 휴스턴 지역은 미주에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대구, 경북, 구미 같은 아유, 도시다라고 하면서 네네.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무래도 세월호 이런 행사를 할 때 편견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많은 말들이 스스럼 없이 막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체팔이 하냐. 그리고 미국에서 아, 왜 이런 걸 하냐. 음, 그런 어떤 그 부모, 자식 잃은 부모로 접근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어떤 편견과 프레임 속에서 세월호 그거 가지고 아우 지겹다 이런 말도 참 많이 듣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막말을 듣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 그래도 부모의 마음으로 좀 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분 한 분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분이라도 제발 와주시라. 제발 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음, 이렇게 예,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렇군요. 많이 오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네. 또 그렇게도 생각해야 돼요. 표현하거나 말은 안 하시지만 우리 준비하는 사람 못지않게 그날이 오면 마음속으로 막 안타까워하고 좀 죄의식을 느끼고 그러는 분들이 이렇게 뭐 선뜻 세월호 행사한다고 해서 오거나 뭐 이렇게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러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그 보이지 않는 성원들과 그 공감 이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다 아직도. 그래서 숫자가 적고 뭐 많고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주 전체 지역에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과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는 지금 어떤 행사 준비하고 계세요, 유 작가님?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준비한 풍선에 그 각자의 메시지를 적어서 들고 왜 이런 메시지를 쓰게 됐는지 어떤 개인적 그 소회, 그 10년 동안 그 소회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풍선을 그 나무의 그 리본에다가 이렇게 다는 어떤 일종의 의식이죠. 음,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 그 공감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 그 유가족이나 우리 그 시민들의 그 염원 그런 거를 담아서 그 문화 행사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 해금 연주하시는 분이나 탈춤 그리고 이제 기타 그 노래 그리고 그 노래와 그 춤이죠 탈춤 그런 거 그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특징이 이번 이 세월호의 참사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일어난 어떤 참사라기보다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미주에서 또 안전, 사람에 대한 생명 이런 것을 한번 비한국어권, 그러니까 뭐 영어권이나 좀 젊은 세대 분들과 나누고자 그래서 문화재로 이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음, 성격을. 좀 더 그런 분들도 함께 공감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 중에 그 문화재로 하신다 하셨을 때 저희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저희가 세월호 벤치 공원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요. 네. 굉장히 쉽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이태원 아, 참사도 다 당연히 잘 아시고, 그래서 쉽게 공감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벤치 건립할 때도 거기 공원 관계자분도 이렇게 이러한 세월호 참사가 이렇게 304명이 구조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할 때 바로 즉각적인 공감을 표시를 하면서 많이 도와주려고 그 하시더라고요. 타민족 분들이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현지에 계시는. 현지인 분들. 현지 예, 분들. 그랬군요.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우리 네. 한인들만이 아니라 같이 한번 나눠보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아픔이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꼭,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문화재로 가면 이렇게 접근하기도 참 좋고요. 공감하기도 참 편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참 좋을 이게 것 문화의 같습니다. 의미죠. 특히 또 한국 문화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가야금, 맞아요. 해금, 탈춤. 예, 그래서 그리고 랄리,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주도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공원일 거예요. 거기가 그 다운타운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의 그 다른 타민족, 그러니까 거기 다운타운에 이거 조그만 공원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문화 행사는 눈길을 끌죠. 저게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거기 이제 음악도 있고 그러니까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타민족 우리 뭐한 한민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족도 겪을 수 있는 겪어왔고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기대가 돼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세월호와 함께한 시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인생의 이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해마다 세월호 참사를 상기하고 기억하며 기억식을 우리가 이렇게 해오면서 어떤 마음인지 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철호님. 세월호 이제 LA 행사에 대해서 그 포스터를 이제 알림글을 썼는데 그 알림글에 이제 적은 문장이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참사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목숨, 가슴에 찍힌 평생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 여전히 되풀이되는 사회적 참사, 세월호 10주기 앞에서 무엇을 떠올리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네. 마음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쨌든 10년 동안 늘 가지고 있던 마음이고, 멀리 타국에서 치르는 이 세월호 기억식 혹은 뭐 추모제 혹은 문화제가 되었든 집회가 되든 뭐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 뭐 그렇게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유가족 분들한테 전해지면 그리고 또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조금의 힘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지금 LA에 제가 이제 그 공부하러 왔다가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살게까지 되었는데 LA 온 이후에 이제 그 내일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진보 단체를 통해서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그 진보적인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호 활동을 포함해서 모든 진보 활동이 저를 위한다거나 혹은 우리 세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작은 발걸음이 우리 다음 세대한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는 어떤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뭐 세월호 행사도 그렇고 다른 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동안에 변화가 없는 거를 보면 여전히 마음은 아프지만 어쨌든 내 마음은 아프더라도 우리 자식들의 마음은 조금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10년을 맞이해서 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구보근님은요? 네, 저도 어떻게 10년간 이렇게 이런 세월호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질문을 받고 해봤거든요. 그냥 우선은 개인적으로 저는 엄마라는 정체성이 매우 강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3년에 큰 아이를 낳고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해운대 장안사 근처의 약수터에서 3살짜리 아이를 잃은 그 아이의 이름이 모영강인데 그 아이를 잃은 엄마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 귀한 내 아이를 잃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20년 전에 들었는데 그 생각이 계속 그냥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우면서 계속 이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면서 그렇게 키워온 것 같아요. 근데 세월호 참사가 터지니까 그 17살까지 키운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그 살려달라는 그 펄쩍펄쩍 뛰는 그 유리창에 비친 그 모습이 정말 제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우리 아이가 그 물속에 빠졌으면 자식은 살리고 제가 대신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 세월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것에 깊은 공감이 들었고, 남의 일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0년 전에 봤던 그 모 영광을 찾는 그 엄마가 2년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다시 나오셔서 그 모 영광, 그 아이를 다시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결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결코 사라질 마음이 아니고 영원히 어떻게 잊을 수 없는 이 아픔을 잊어라. 보상금 받으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적어도 아픈 마음을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좀 실천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함께 맞는 비라는 글을 읽었고 돕는다는 것은 좁은 우산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접고 그 비를 함께 맞는 것이다. 그 메시지에 공감과 연대, 그리고 실천과 동행의 의미가 들어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곁에 있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해왔는데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그 부모라면 아마 누구든지 부모, 엄마가 됐건 아빠, 할머니, 누구든지 이거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내 아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아이가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거는 아마 평생을 두고 잊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뭐 20년이 돼도 그 마음은 아마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유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이 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7년 우리 계속 그 시위에 나갔잖아요. 한국과 같이 움직이면서 그때 이 정권을 바꾸면은 그러니까 많이 해결이 되겠다. 그리고 그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도 정권을 바꾸면 많이 해결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17번 매주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피켓도 많이 들고 플래카드 들고 탄핵이 됐잖아요. 우리 환호했죠. 네, 어, 맞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기대가 엄청 컸죠. 이게 이제 진상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그때 피켓들, 플래카드 뭐 이런 그 우리 시위에 사용됐던 거 그때 다 불태웠잖아요. 태바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네, 분명히.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더 필요 없을 줄 알았죠. 정권이 그랬죠. 바뀌니까. 네. 예. 근데 정권이 바뀌고 그 의원도 180이나 몰아주고 그런데 진상 규명 안 되고 책임자 처벌 안 됐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막막한 거예요. 우리 시민들, 우리 촛불들이 활동가분들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분명히 있겠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이 안 됐겠죠. 특히 이제 그 권력자,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눌렀으니까 이제 진실 규명이 안 되게 계속 눌렀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멈춰야 될 거냐? 아니면은 뭐가 그 누르고 있는지, 그 진실을 누르고 있는지 계속 좀 가봐야 될 거 아닌가? 이,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제 나름 이렇게 이제 한국사도 좀 다시 되돌아보고 하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됐던 그 사람들 해방됐을 때 다 쫓겨나갔어야 되는데 다시 들어왔잖아요. 다 그 자리에 다 차지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 그렇게 앞잡이 노력하고 있는 그 근간도 그 사람들이 계속 기득권. 기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 그 세월호나 그 이태원 참사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라는 게 아마 많이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10주기 이후에는 뭐 계속 추모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가 더 깊은 곳에 있었구나. 그런 인지하에서 이 깊은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분노는 쉬우나 연대는 힘들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문제 세월호 이후에 이태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근데 책임자 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결국 어떤 시스템적으로 우리 해외 동포들만이라도 연대가 잘 되어 있어야만이 어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이럴 수 있는데 분노는 다 각자들 다 해요. 근데 지금 사실 각 지역들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 나와 다른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하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다 흩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 아픈데 좀 기회가 된다면 세월호 10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10주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서 하시는 그 행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자꾸 길어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더 이제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 모을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0주기 행사 잘 치르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